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중고생 여러분들의 배움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지스트 배움마당의 김도훈, 정민종, 윤두야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내일은 실험왕 실험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실험은 4권 브로키트의 지문 채취 실험입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지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실험을 따라해 봅시다. 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그럼 실험 준비물을 보도록 합시다. 가지고 계신 키트를 열어서 구성품을 확인해 주세요. 원래 실험 키트에는 이렇게 큰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데 저는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키트 안에는 이산화탄 가루, 그리고 투명 필름, 붓, 그리고 핀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준비물로 충분한 넓이의 투명 테이프, 마스크, 보안경, 장갑,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흰 종이 같은 것이 있으면 결과를 확인할 때 좋습니다. 물론 박스에 이런 흰 면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 번 실험을 하고 싶다면 투명 필름을 여러 조각으로 미리 잘라두시면 됩니다. 다 준비가 되었다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나 이마에서 기름기를 묻혀서 투명 필름에 지문을 찍습니다. 다음에 지문을 찍은 부분을 이제 붓으로 툭툭 찍어서 가루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다른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제 가루를 털어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장갑이 없다면 핀셋을 이용하면 됩니다. 투명 테이프를 이제 붙여서 지문을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본인의 이제 지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이 끝났으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한번 같이 실험을 반복해서 한번 지문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무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돌토돌한 돌기가 우리가 얻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손가락의 무늬를 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융선,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골이라고 부릅니다. 지문의 종류에는 크게 궁상문, 지상문, 쌍기문, 와상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문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실험한 결과는 왼쪽부터 쌍기문, 지상문, 와상문으로 나왔답니다. 지문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고 손가락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진 지문과 여러분이 가진 지문은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부모님의 지문을 확인해 보세요. 다만 모양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같진 않을 겁니다. 유전자가 완전히 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지문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 몇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예전부터 믿어왔고 그리고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진 것은 이 지문이라는 것이 마찰력을 높여서 물건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어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타이어에 보면 이제 홈이 파여 있어서 도로와의 마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지문이 그와 똑같이 물건을 잡을 때 마찰력을 높여서 물건을 잡는 걸 수월하게 해준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연구된 결과인데요. 이 지문의 돌기가 마치 지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촉각 시도를 증폭시켜서 이제 우리가 더 섬세하게 촉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젖은 물건을 이제 잡을 때 이 지문의 돌기 골을 따라서 이제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배수로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문이 이제 여러분 주름 빨대를 보시면 이제 훨씬 잘 접혀지잖아요. 이제 이 돌기가 그런 주름 빨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피부가 훨씬 신축성 있게 잘 휘어지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문은 모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지문이 같을 확률은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1000억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사람을 구분하는 데 많이 이용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된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 지문을 이용한 기술은 이제 범죄 수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을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사람들의 다른 지문들과 비교를 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지문을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문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융선이 끝나는 끝점, 그리고 융선이 갈라지는 분기점,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삼각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예시를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끝점이 존재하고 이렇게 분기점이 존재하고 이렇게 삼각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 얻은 자신의 지문에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지문 외에도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홍채가 있습니다. 홍채는 우리 눈에 있는 이 눈동자에서 색이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홍채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홍채에는 사방으로 뻗어 있는 줄무늬가 있는데 이 줄무늬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식해서 지문과 같이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현대에도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홍채 인식 보안 장치 같은 그런 것들이 주변에 존재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기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지표가 되죠. 물론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99.9%의 유전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0.1% 정말 작은 수지만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다른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역으로 유전자를 통해서 그 유전자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은 범죄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그러한 범죄 수사에 이용되는 유전자 분석 기법 중에 하나는 DNA 지문 분석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이 유전자를 분석한다는 것이 지문을 이용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중요하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문과 우리 몸의 특징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실험은 5번 과일전지 만들기 실험입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